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우리 마지막 정비법인데 페이지는 262페이지로 일단 펴시고 프린트는 다 받으셨죠? 자, 일단 정비법이 얘가 6문제 나오는데 용어 정리가 한 문제 정도 나오고 6문제 중에 목표치를 몇 개 잡으실 겁니까? 6개 다 잡으시면 안 돼요. 6개 못 잡아. 6개 중에서 우리 몇 개? 3개? 그래, 3개. 3개에서 4개인데 일단 목표는 3개는 완전하게 맞추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만 더 맞춰도 일단 정비법은 성공인데 왜 그러냐면 양이 어마어마해요. 이 개발법보다 더 많은데 왜 많아졌냐면 처음에 나올 때는 적었었는데 계속 법을 바꾸면서 이게 양이 많아졌지. 문제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증가됐는데 그래도 나올 파트는 딱 정해져 있어서 한번 해볼까? 여기가 A시라는 도시. A시는 A시 도시 기본계획이 있어요. A시 도시 기본계획에서 경관에 저촉되는 건축물 뭐 이런 게 있어요. 경관이 저촉되는 건축물들이란 건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밀집해서 얘네들을 한번 정비합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건물이 오래된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닌 거야.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방향을 좀 잡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 정비 기본계획은 요 도시군 기본계획 보고서 정비 기본계획 짠대. 정비 기본계획을 짠 다음에 여기서 예정구역을 야 여기 앞으로 할 거야. 앞으로 10년 안에 할 거야. 10년 안에 할 거야 해서 여기서 예정구역을 정해 놓겠다는 거예요. 예정구역이 만약에 지금 400군데야.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325개인가? 근데 그걸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 그러면 차근차근 단계를 좀 나눠야 되니까 얘는 좀 빨리 해야겠다. 구체적으로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얘는 1년 뒤에 할 거, 2년 뒤에 할 거, 3년 뒤에 할 걸 다 정해놓고 그 시기가 도래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짜자. 그걸 이제 정비기본계획 보고서 구체적인 정비계획 짜요. 그럼 정비계획을 이제 작성한 다음에 이 정비계획 갖고 여기를 이제 할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진행할 겁니다. 구체적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기존에 4층 건물이 오래된 게 있어. 철거한 다음에 4층짜리 다시 지으면 수익이 안 나오지. 그죠? 그럼 더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건폐율 용적률을 뭐 해줘야 되죠? 완화해줘야 돼. 그럼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했을 때 그럼 뭐가 또 부족해질 수 있다 이거. 기반시설. 그래서 항상 난개발 막으려고 기건이라고 했던 거 있었죠. 그 무슨 계획이지? 하늘이 주신 선물. 그럼 지구단위 계획을 여기다 넣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 지구단위 계획 넣어서 그럼 여기를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해서 정비구역 제하는 겁니다. 정비구역을 제할 건데 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정비구역인데 기반시설이 되게 이렇게 달동네라 기반시설이 이래. 그럼 해당 지역 싹 밀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전체를 싹 밀으려고 했더니 잘 사는 사람들이 몰려 살지 않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니까 그러면 니들이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사업 해주겠다. 주거환경을 우리가 개선해 줄게.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이 주거환경 무슨 사업이에요?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극히 열악한 데고 여기는 기반시설이 약간 열악한 편인데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도가 좀 높아서 싹 밀어야겠다. 그럼 개발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을 다시 해야 돼요? 개발을 다시 하자니까 얘는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 우리가 기본 이론 할 때 재개발 사업이 옛날에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었는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들어가면서 주거지역에서 하는 건 주택 재개발. 도시환경은 상가 공장 재개발인데 여기로 넣어버리면서 앞에 무슨 글자 떼버렸죠? 주택이란 말을 떼버렸어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인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은 열악한데 싹 밀어가지고 해야겠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고 여기는 공동주택 단지인데 기반시설은 잘 돼 있어요. 기반시설은 잘 돼 있는데 이 건물만 오래된 거야. 그럼 얘는 기반시설을 새로 싹 깔 필요는 없어요. 그럼 건물만 다시 지으면 되니까 뭐 하면 돼? 재건축. 그래서 얘는 3번 재건축 사업.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부터 볼게요. 그럼 정비구역이 지정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여기 지역 보니까 대규모로 이제 전부 다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여기 대규모로 뭐 지어야 되죠? 여기? 아파트 지어야 돼요. 아파트 지으려고 했더니 저 달동네가 거의 전용주거예요.
전용주거는 보통 우리 아파트 못 짓잖아요. 아파트 지려면 1종 일반 주거는 몇 층이냐고? 4층이야. 그러면 2종 일반 주거는 아파트 질 수 있죠? 그럼 얘는 일단은 2종 일반 주거로 결정고시 된 걸로 간주하고 3종 일반 주거로 보는 경우도 있대. 이게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니까 얘는 사업할 능력이 없어요. 사업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시에서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니들이 얘네들 사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좋아해? 막 사업하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어? 여러분이 거기 달동네 여기 공기가 맑아서 올라왔잖아. 또 나가래. 못 나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싫었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내가 기반시설만 정리해 줄 테니까 집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게 무슨 방식이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계량 방식이라고 그래. 스스로 계량 방식 있고 한꺼번에 그냥 사버리는 거 있어요. 그냥 탁 사버리는 거 뭐지? 수용 방식. 땅으로 바꿔주는 형태가 바꾸란에서 환지, 땅을 땅으로 바꿔주는데 기존에 주택이 있던 사람한테 주택으로 돌려주는 거를 환권 방식이라고 그래요. 환권이라는 거를 우리는 법률에서는 관리처분으로 바꿔서 부르니까 여기는 무슨 방식도 있어요? 관리처분. 그럼 요 방식으로 하는데 이 스스로 계량 방식으로 할 때가 있고 이걸로 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되는 게 있어요. 스스로 계량은 아파트 짓나? 제가 스스로 계량하는 거니까 저는 많이 질 일이 없어. 수용하고 환지하고 관리처분 중에서 또 많이 짓지 않는 거.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 그럼 걔네들은 아파트 짓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뭘로 보면 되겠네? 2종 일반 주거로 봐요. 근데 여기 수용 방식하고 관리처분 방식은 대규모로 아파트 지어야 되거든. 그럼 얘는 2종으로 가야 돼? 3종으로 가야 돼? 그 용적률을 높여줘야 되니까 얘는 3종으로 가겠다. 그래서 3종 일반 주거는 무슨 방식하고? 수용하고 관리처분 방식이 있대요. 이때. 근데 얘가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거야. 임대주택을 짓는데 2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을 짓겠다. 그럼 이거 용적률 더 올려야 되죠. 그때 뭔 주거로? 준주거로. 이게 특례 규정이에요. 지정이 되는 순간 2종 일반 주거로 지역으로 보는데 수용 방식과 관리처분 방식으로 할 때에는 몇 종 일반 주거로 본다. 3종. 근데 만약에 그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질 거면 용적률을 또 완화해줘야 되니까 뭘로 간대? 준주거. 그래서 요 사업 방식으로 할 때 얘는 이제 누가 해주냐면 시장 군수 등이 해줘야 돼. 시장 군수 등이 해주는데 과반수 동의하면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 있대요. 그래서 주택공사 등 그러면 용어 정의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사를 줄여가지고 주공등 그래요. 근데 수용환지관리처분은 시장 군수 등이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야 니네들이 좀 할래? 그래서 얘네들이 그럼 니네들이 해라. 야 주공등 네가 해봐. 아니면 법인 만들어서 법인 니네가 해봐. 얘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안 되면 공동 시행할 수도 있게 해주겠다 해서 등록업자랑 건설업자 이래 같이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시행자 아무리 봐도 누구가 없냐면 조합이 없어요. 뭐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 이런 것도 없어. 그래서 여기는 조합이 안 나오는데 재개발구역이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설립하면 되죠? 조합. 그럼 여기는 이제 당연히 누가 사업할 거냐면 조합이 할 거야. 근데 여기 상가를 재개발하는데 상가 소유자가 한 명인 거야. 그럼 조합 설립할 수 없죠. 토지 등 소유자 숫자가 20명도 안 되면 그럼 단독으로 해라. 조합 설립 못 하니까. 그래서 조합이 할 수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유일하게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 이런 말 나오는 순간 무슨 사업 딱 떠올라야 돼? 재개발 나와야 되는데 재건축은 잘 봐요. 101호 혼자서 못하죠. 101호 둘이서 못하지. 얘네들 무조건 뭐 설립해야 돼? 조합 설립해야 돼. 그럼 이 시행자가 무조건 누가 나올 수밖에 없네? 조합이에요. 조합. 그래서 시행자의 조합이 몇 개 나와요? 그럼 일단 조합 몇 개 나왔네? 2개.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없는데 조합이 몇 개요? 그러면 3개라고 자꾸 얘기해요. 사업이 3개지 조합이 3개는 아니야.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뭐예요? 그럼 일단 무슨 사업 나와야 돼? 재개발. 그럼 얘는 무슨 주택을 주 대상으로? 공동주택을 주 대상으로 한다. 요거 하나. 공동주택을 주 대상으로 하는데 요거 3가지 중에서 투기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그럼 투기 제일 많은 거? 제가 투기가 많다 보니까 얘는 수용이라는 방식이 없어요. 수용 자체를 못해. 그러면 조합 설립할 때 동의를 안 하면 강제조합원을 못 넣어요. 그럼 동의 안 한 애한테 무슨 청구해서 뺏어야겠네? 그럼 매도 청구도 어느 사업에서만 나오겠구나. 그래서 여기 매도 청구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할 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는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토지 소유자도 있고 건축물 소유자도 있고 지상권자도 세 명이 다 한꺼번에 부를 때 토지 등 소유자인데 얘는 이 건물하고 요 딸려 있는 뭐도 같이 갖고 있어야지. 땅도 갖고 있어야 되죠. 이걸 부속 토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진 사람. 그래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조합이 아까 어디는 안 나온댔죠? 중앙경은 안 나와요. 그럼 제일 먼저 구역 지정되자마자 할 일이 구역이 딱 지정됐다. 제일 먼저 추진위원회 구성해야 됩니다. 얘도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제일 먼저 뭐 구성해야 돼? 추진위원회. 그럼 추진위원회가 정식 명칭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거든요. 그럼 추진위원회 동의 얻을 때 과반수 동의 얻어서 얘가 구성 승인이 됐어. 그럼 얘네가 뭐 설립하러 가야죠? 조합 설립하러 가야 되고 얘도 뭐 설립하러 가야 돼? 조합 설립하러 가는데 그때 동의 요건이 어디가 좀 더 규제가 좀 더 셀 거다. 재건축이 좀 셀 거다. 그리고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 우리 지난주에 개발법 할 때는 토지 뭐라고 그러죠? 개발법은 토지 소유자고 이 법에서는 토지 뭐라고 그래? 등 소유자라고 그래요. 여기 누구 껴있어서 그러냐면 이 건축물 소유자가 껴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땅은 딱 한정이 돼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개발법은 면상이라고 그랬죠. 면상이 총 맞았니 이번에 했잖아. 면적 얼마? 3분의 2 총수? 근데 여기는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적은 그 안에 있는 한정이 돼 있는데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총수가 더 중요해서 총수 얼마? 4분의 3 면적 절반이니까 얼마? 그래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 총수는 4분의 3 그들이 갖고 있는 땅 면적 얼마? 그래서 4, 3, 2, 1이었죠. 4, 3, 1, 4, 3, 3이 두 개 있었잖아. 다른 건 몰라도 4, 3, 2라고 4, 3, 3, 2는 기억나셔야지. 근데 뭐가 더 규제가 더 세서? 재건축. 얘는 아파트 주택 단지만 해야 되는데 옆에도 포함할 수 있거든요. 주택 단지가 아닌 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얼마 동이었고? 과반수. 전체 동의 4분의 3. 면적도 4분의 3인데 이 단지가 아닌 지역은 총수는 4분의 3인데 면적이 세댔죠.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그래서 4, 3, 3, 2였잖아. 그래서 이 동의가 얻어지면 조합 설립이 돼서 얘네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얘네들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냐면 잘 봐요. 이 조합의 구성원들 누구지? 토지등 소유자잖아. 얘네들 중에서 조합장도 뽑아야 되고 이사도 뽑아야 되고 감사도 뽑아야 돼. 그럼 저기서 살고 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돼? 어제 이사 온 놈을 대상으로 해야 돼? 그럼 살고 있는데 최소한 그래도 3년 이상은 거주하거나 소유권을 좀 오래 갖고 있었어야지 임원이 되는 거다 해서 임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근데 조합원 자격 요건은 그냥 토지 등 소유자면 돼. 근데 여기서 얘네가 사업하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이걸 지자체들한테 맡기면 좀 빨리 끝난대요. 그럼 우리가 해가지고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거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니네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얼마 동의 얻어서 과반수 동의 얻으면 공동 시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전문가라. 그래서 전문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시장군수 등 아니면 주공 등 아니면 여기는 건등 신한 건설업자 등록업자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 근데 얘는 돈 많은 애죠. 얘도 시장군수 등하고 할 수 있고 주공 등하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건등 신한이에요. 건등이었어요. 건등. 여기 신탁업자하고 한국감정원한테 다 맡겨버리지 공동으로 하는 건 안 해요. 다 맡기는 건 해도 공동으로 하는 건 안 한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시행자인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잘 보세요. 여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 공동주택 대상이죠. 그럼 얘 나갔다가 뭐 받아야 돼? 공동주택 아파트 받아야 되잖아. 그럼 땅으로 줄 수 있나요? 땅으로 줄 수 없는 이유가 토지 소유자가 없어요.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로 주는 게 토지 환지 방식인데 토지 소유자가 없는데 무슨 환지 방식을 하냐? 얘는 환지 방식이 나올 수가 없다. 환지 방식 못 나오고 얘는 관리 처분 방식밖에 없어요. 요것만. 근데 얘는 재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다 있죠. 환지로도 할 수 있어. 그래서 환지 방식도 있고, 관리 처분 방식도 있어요. 근데 사업 방식 아까 썼죠. 4가지. 무슨 방식?
스스로 계량 방식하고 전체 사버리는 거, 수용 방식, 땅으로 바꿔주는 거, 환지 방식, 그리고 건물로 다시 돌려주는 거, 관리처분. 근데 이거 섞어 쓰는 거를 우리는 혼용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사업 방식 중에서 요 관리처분이 세 군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아까 땅으로 주는 거를 환지라고 했는데, 관리처분이란 건 기존에 건물을 갖고 있던 애 건물 주는데, 저기 달동네는 무슨 건물을 갖고 있었는지부터 봐야 돼. 달동네에서 뭐 갖고 있었죠? 상가 갖고 있었어? 주택 갖고 있었잖아. 그럼 얘는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관리처분 방식에 따른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얘는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네. 그럼 얘는 주택 건설한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뭘 지어서? 건축물. 그래서 얘는 관리처분 방식 할 때 건축물이란 말을 딱 쓰는 순간 무슨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이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건축물이라는 단어 보자. 재개발이잖아.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니까 얘도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데 얘는 오피스텔 줄 수도 있겠죠. 오피스텔 오산불곡이라고 그랬어요. 오산불곡 몇 프로? 전체 면적의 30%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데 이 상업기능이 있는 지역이어야 돼. 상업기능 있는 데가 무슨 주거? 준주거 아니면 상업지역에서만.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는 표현 딱 나오는 순간 재건축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땅은 어디다? 준주거 아니면 상업. 최대 전체 연면적의 몇 퍼센트 이내까지만 30% 이내까지만 공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사업 시행자, 사업 방식 딱 보고 여기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짜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이 혹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이 몇 개 나오죠? 한 주만 지나면 이래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 계획이 3개 나와. 방향 잡는 개발 계획, 구체적인 사업하기 위한 실시계획, 그 다음에 땅으로 바꿔주기 위한 계획, 환지계획이야. 그럼 얘도 똑같단 말이에요. 얘도 똑같은데 얘는 땅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뭘로 주는 거야? 건물로 주는 거 아까 무슨 처분이죠? 그럼 얘는 관리처분 계획 짜야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환지계획을 뭐로 바꿔야 돼? 관리처분 계획으로 바꿔야 돼. 그리고 여기는 실시계획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했더니 실시계획이라는 단어 쓰면 이 사업이 3가지인데 무슨 실시계획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끝날 때 뭐로 끝났어요? 그럼 얘는 실시계획이라 안 하고 사업 시행계획으로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아까 기본계획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짰죠. 여기 계획이 4개 나오는 거야. 그거만 알고 있어도 공부 좀 많이 되는 사람. 정비사업 몇 글자야? 4개야. 그럼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 그리고 얘가 땅으로 주는 게 아니라 건물로 주는 거니까 관리처분계획. 그래서 여기 총 계획이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방향 잡는 계획을 정비 뭐라고 하고요? 기본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용어 정리 쓸 때 좀 많이 나왔던 게 토지 등 소유자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얘가 아까 정비 기반 서리에는 뭐라고 그랬죠? 극히열하기고. 얘는 뭐? 열하기고. 얘는. 근데 뭐가 영어냐, 열하기냐, 양호냐 할 때 그때 정비 기반 시설. 그래서 공동 이용 시설하고 정비 기반 시설 구분하는 거 정도는 내요. 용어 정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노후 불량이냐 이걸 따져야 되거든. 여기. 자, 여기 건물이 이 구역 단지 안에 최소한 그래도 60% 이상이 노후 불량 건축물이어야 되는데 100개 동이 있는데 새 건물이 한 50개 있어. 50개 있고 50개 있어. 이건 못해서. 근데 노후 불량 건축물이 60개가 넘었네. 그러면 이제 일정 조건이 갖춰진 거죠. 그럼 여기는 재개발 가능성이 있다. 근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구역은 지정해 줄 수는 있어. 조건이 맞으니까. 구역 지정되는데 여기 기반시설 어때 보이세요? 양호해 보여요? 아니면 열악해 보여요? 극히열악해 보여요? 열악해 보이잖아. 그럼 정비 기반시설이 뭔데? 도로, 상하수도 이런 거예요. 근데 저기 지역은 인구도 밀집이 돼 있는데 싹 밀어야겠다 저거. 그럼 이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맞아서 해당 성남시에서 성남시 기본계획상 맞아. 그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줬어. 그럼 얘네들이 모여서 뭐 설립해야 돼? 그럼 뭐 구성해야겠네? 그렇지, 이게 대화가 되는 거야 이제. 구역 지정됐으니까 추진위원회 나오는 거 봐봐. 어떤 사람들은 추진위원회가 뭐 이랬는데 우리는 추진위원회 구성해야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분 안 좋으세요? 구역 지정됐으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뭐부터 구성하자. 그렇지, 추진위원회 구성해야 되는데 저기 안에 살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숫자를 봤더니 800명이었어요. 800명 중에 절반을 넘어야지 하자 하는 게.
그럼 추진위원회 동의요건은 절반은 넘어야 되니까 동의요건이 뭐로 돼 있겠네? 그렇죠. 과반수지. 반을 넘어야 되니까. 그럼 과반수 동의 얻어서 우리 승인해주세요. 성남시청 들어가야 돼요. 성남시청에서 승인해주면 자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해줬어. 승인해줬어. 니네가 이제 동의 얻으러 다녀라. 지금 재개발이죠. 그럼 얘 4332예요. 4321이야. 4321. 총수 4분의 3. 그럼 800명 중에 4분의 3이면 너무 어려운 걸 했다. 600명. 그럼 만약에 500 아까 전에 이 800명 중에서 만약에 450명이 동의한 거예요. 그럼 추진위원회 구성됩니까? 800명 중에 450명. 과반수 넘었냐고. 과반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반이 400이잖아. 400을 넘었으니까 승인해줬겠죠. 근데 이제 와서 조합 설립하려면 또 동의를 얻으러 다녀야 되는데 총수가 4분의 3이에요. 그럼 800명 중에 4분의 3이면 600명이잖아. 그럼 600명을 다시 다 얻어야 되는 거예요. 150명만 추가로 받으면 돼. 그렇죠, 그렇죠. 이미 조합 설립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 본다라고 돼 있어 법규에. 그럼 몇 명만 추가로 동의 더 얻으면 되겠네. 150명 동의를 얻고 그들이 가진 땅의 면적이 절반은 돼야 돼요. 지분이. 그럼 이제 조합 설립이 딱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뽑아야죠. 야야야, 너 일로 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 조합에 장 뽑아야 되니까 우린 조합장. 조합장 1명 뽑아야 돼요. 2명 뽑아서 박 터지게 싸우게 해야 돼. 그럼 조합장 1인과라고 써 있어요. 조합장 1인과 일할 사람을 이사. 돈 제대로 쓰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감사했어. 근데 이사가 혼자서 다 일을 못하니까 최소 3명 이상 뽑으라는 거야. 여기서 조합장 1명 뽑았죠. 그래서 또 뽑아야 돼. 몇 명? 3명 이상을 뽑았어. 근데 감사가 1명이면 매수하기 되게 편해요. 술 한 잔 딱 먹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하라고 3명 이하 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는 몇 명 이상? 3명 이상. 감사는 3명 이하. 그러니까 딱 3명이 뽑아 거의. 그러면 얘네가 이제 일을 할 건데 조합 임원들이 일을 해야 되죠. 그럼 조합 임원들이 일을 하는데 얘네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얘를 싹 밀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게 사업시행 계획이에요. 지금 한 거가 사업시행 계획이야.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얘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방식이 관리처분 방식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800세대가 나갔을 때 그러면 여기가 1000세대 정도 아파트를 질 거다. 그럼 800세대 중에서 동의 안 한 애도 있겠죠. 분명 안 한 애도 있을 거야. 근데 여기는 자동조합만 해놨어요. 동의 안 해도. 개발법과 똑같이. 그러면 800명이 다 신청하는 건 아니겠네. 동의 안 한 애들 신청 안 할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700명이 아파트를 신청했다. 그럼 몇 세대 남았네요? 정신 집중 안 할 거야? 1000세대 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700명이 신청하면 몇 세대 남았네? 그럼 300세대는 일반 분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분양을 하겠다. 그럼 나머지는 돈 줘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너 받을래 안 받을래 물어보는 절차가 하나 있어서 개발법하고 차이점이 그거야. 환지는 제자리 환지니까 무조건 땅 주면 되거든요. 근데 나 안 하겠다라고 하는 애들은 그 돈 줘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네 집 몇 평이야? 23평인데요? 23평 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네가 종전에 갖고 있던 이 토지 건물의 가격을 권리가액이라고 그래요.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네가 평수를 신청해라.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 떨어지면 이 상태로 얘네들한테 통지서가 날라가 이렇게. 통지서가 날라가서 120일 안에 통지서 보낼 때 책자가 날라와요. 이렇게. 분양 신청해가지고 책자가 나와. 아파트 이거 조감도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새가 본 사진을 조감도라고 그래. 세조자예요. 그럼 조감도 딱 보고 평형 배치도 보고 나는 23평형이 마음에 들어. C타입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신청을 하라는 거야. 그걸 분양 신청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 떨어지면 무슨 신청 받아라.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면 신청한 애들이 700명, 안 한 애가 100명. 안 한 애들은 나중에 돈 줘서 내보내면 되고 700명 배분을 하기 위한 계획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땅을 배분하는 계획은 현지 계획인데 얘는 무슨 처분 계획이 되지? 그럼 관리처분 계획 작성해서 A는 24평, B는 32평 신청한 거를 배분하기 위한 계획, 분양에 관한 계획을 뭐라고 부른다? 관리처분 계획. 사업 시행을 어떻게 하겠다,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어떻게 내보내겠다, 내보내면 가로등도 없어서 범죄율 높아진다, 폐쇄로 CCTV 뭐 이런 것들은 사업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그 관련된 내용은 어디 들어있어야 돼? 사업 시행계획이 있어야 되고, 분양 신청한 자가 뭘 갖고 있었고, 종전에 얼마가 있었는데 몇 평형을 신청하면 분양가가 얼마고, 총 사업비가 얼마고, 이런 것들은 분양에 관한 거잖아요. 그럼 다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 관리 처분 계획.
그 인기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 이제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얘네 살고 있어야 돼요? 얘가 나가야 돼? 나가야 이제 철거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지네가 땅 파서 할 건 아니니까 건설회사가 하나 껴야 되죠. 건설회사 여기서 우리 뭐라고 그러죠? 시공자. 근데 시공자를 선정을 아까 조합설이 인가나자마자 해놨기 때문에 시공자가 배치도 이걸 다 만들어서 책자로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시공자가 이거 철거도 해야 돼? 철거는 다른 사람이 해야 돼? 시공할 사람이 철거해야죠. 그래서 계약서 쓸 때 시공자 선정해서 계약서 할 때에는 무슨 계약도 포함해야 된다. 철거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야 된다가 법 조문에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얘네가 이제 철거 들어왔어. 얘네들 뭐 해야지 그럼? 이주해야 되잖아. 그럼 이주하는데 얘네들 전 재산이 적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얘네들이 50% 정도는 무이자로 은행을 껴서 대출을 해줘요. 종전에 집이 4억짜리였다. 그럼 몇 억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2억은 대출해 주는데 요즘에 전세값 많이 올랐잖아요. 2억을 해줬는데 추가로 대출하려면 그건 유이자예요. 그러니까 무이자는 한 50%, 유이자는 한 10% 정도 보시면 되고 새마을금고 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새마을금고 가서 나는 그러면 50%, 60%니까 6, 4, 24, 2억 4천 갖고 일단 아파트 짓는데 철거 들어가고 나서 이 아파트 완공되는데 일반적으로 빠르면 28개월, 느리면 32개월, 보통 30개월 잡습니다. 그럼 30개월 동안은 내가 전세를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세를 가거나 월세를 가거나 그렇게 살다가 아파트 다 줬대요. 공사 끝났대. 준공검사인데 여기는 준공인가라고 그래. 준공인가 떨어지면 들어가세요라고 하면 얘네들이 여기 근처에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세대수가 만약에 800세대가 주변으로 나가게 되면 뭐가 폭등하지? 전세 폭등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재건축 단지가 어디였었죠? 지금 완공해서 들어갔는데 헬리오시티잖아. 헬리오시티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랐었어요. 왜 올랐어? 이주해야 되는데 집이 없잖아. 그 9,500세대가 지금 입주하는데 둔촌은 지금 15,000이에요. 그 근처에 전세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못 가요. 딴 데로 멀리 갈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를 막으려고 만든 게 순환 정비 방식이 들어왔어. 한꺼번에 밀지 말고 여기 구역 딱 해놓고 아파트 2동 다 지면 나갔다가 들어가자.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대. 그걸 순환 정비 방식이라고 해서 재건축에다 저기다 넣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게 구역이 되게 작아.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저 정도 800세대밖에 안 되는데 뭘 200명 나가고 하냐. 한꺼번에 하는 게 더 빠르다 해서 대부분이 다 전면 철거 형태로 가지 부분으로 하진 않습니다. 제도는 도입했지만 시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완공이 딱 돼서 나갔다가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걸 소유권을 가져가세요 고시하는 거예요. 그걸 소유권 뭐라고 그래? 이전고시. 그래서 전체적인 절차는 그렇게 된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일단 도시적으로 만들어서 도시개발 사업 끝났는데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돼서 했던 사업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달동네 못 살아 그럼 뭐 나와야 되죠? 주거환경. 근데 옛날에는 미아리 기름은 주택이라 주택 재개발이었고 상업공업은 도시환경이었는데 이 도시환경이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재개발로. 재개발로 들어가면서 상가 공장 재개발 일로 들어갔잖아. 앞에다가 무슨 단어 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그리고 종전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 더 있었던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었거든요. 걔는 소규모 빈집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따로 있어서 글로 갔고 그럼 얘는 단독주택은 없어. 재건축할 때 무슨 주택 재건축이네? 주택 재건축이라고 하면 안 되죠. 단독주택 안 하니까. 그럼 이걸 포함해야 돼, 빼야 돼요. 빼고 재건축 사업이라 하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용어정의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사업이 몇 가지로 남았다? 3가지.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인데 여기서 조합은 어디서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못 살아서 니들이 안 하니까 스스로 계량하든지 우리가 알아서 집 기반시설 깔아줄 테니까 알아서 해. 근데 얘네는 둘 다 누가 해야 돼? 조합이 해야 되는데 이 재개발이 공장을 혼자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딱 묶으려고 했더니 공장이 2개가 있는데 이 2명이서는 조합 설립을 못 하잖아요. 몇 명 미만일 때는 몇 명 미만? 20명 미만일 때는 누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서울 안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정비 사업만 6개였는데 이 6개 복잡하다. 복잡하니까 이제 몇 개로 줄인 거다. 그래서 1, 2, 3 세 가지로 현재 바뀌었고 예전에는 구로공단 딱 그러면 공업지역이죠. 이거 옛날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이거 전설 속으로 사라졌고 쟤는 이제 무슨 사업 해야 돼?
무슨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재개발. 그 쟤는 뭐 줘야 돼? 주택 줘야 돼요? 공장 줘야 돼? 그 지산 짓잖아. 그래서 산업센터 짓잖아. 네. 그래서 이걸 서울시에서 진행해 왔는데 그동안 요 용어 정리 문제를 낼 때 키워드만 가지고 봐도 극히어락 나왔어. 그럼 뭐해 무조건? 근데 하나가 추가된 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들어오면서 여기 단독주택하고 다세대 밀집한 지역에서 야 니들이 능력 안 되지. 우리가 정비 기반 시설 확충해 줄 테니 집은 니들이 알아서 져라. 니들이 알아서 져. 이렇게 해서 스스로 뭘 보전, 정비, 개량 사업 여기다 넣은 거예요. 재개발 그러면 정비 기반 시설 어떻고? 열악하고 상업공업지역 왜 들어간지 알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들어가면서 상업공업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무슨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이에요. 근데 얘는 정비 기반에서는 양호한데 뭐를 대상으로 한댔죠? 공동택을 대상으로 한댔잖아. 그래서 용어 정리할 때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요 교재에 보시면은 정비 사업 해놓고서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262페이지 형광펜 돼 있을 거거든요. 돼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했을 거예요, 그거. 그럼 그쪽에 요게 재개발 사업이었는데 재개발하면 아까 기반시설, 정비 기반시설 어떻고?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어느 지역 나와야 돼?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와야 돼요. 그럼 요게 키워드인데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나 들어왔어요. 무슨 재개발 하나 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공공재개발이란다. 잘 봐요. 재개발이라는 단어 앞에 뭐 붙였어요? 그럼 시행을 누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공공이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공공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시장 군수 등이나 주공 등 얘기하겠지. 너무 어려운 거 했어 내가? 그럼 공공재개발 그러면 여기 시장 군수 등이나 주공 등이 시행자인데 오른쪽 가시면 263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기억하고 니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기억 보시면 하나, 둘, 셋, 6줄이거든요. 그 6줄이 특특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뭐라고 한다고 써 있어요? 시장 군수 등 써놨죠. 그럼 특특 시군구는 이제부터는 뭐라고 한다. 이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 하는데 옆에 토지주택공사 등도 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 그리고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공공으로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대행자 이거 전부 다 줄여서 시장 군수 등 주공 등이에요. 시장 군수 등이나 주공 등이 시행자인데 니은에 건설 공급되는 전체 세대수나 전체 연면적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분양을 다 해주고 나서 남는 주택 있죠?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연면적의 50% 이상을 무슨 형 주택으로 짓거나 지분형 주택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서 공급을 해라. 그래서 여기 공공성이 있어야 되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다 주고 남는 거의 몇 프로? 50% 이상은 공공임대나 또는 지분형 주택으로 건설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 그 임대인, 임차인 이런 사람들한테도 넣어라. 그래서 시행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시장군수 등이나 주공등이니까 조합이 하는 거 아니죠? 응? 공공재개발은 누가 하고 있어 지금? 시장군수. 아까 재개발은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었어요? 조합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 하는 건데 공공재개발이라는 건 얘네들이 사업을 시행해주고 토지 등 소유자한테 다 얘네들이 다 들어가시고 대신에 남는 거에 한 50%는 그 기존의 세입자들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이게 공공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동안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는 다 나갔어요. 주인들만 집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건 공공성이 너무 없다. 그래서 만든 게 공공재개발인데 시행자가 누구라는 것만 까먹지 마세요. 시장, 군수 등 또는 주공 등.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거기 3번에 재건축 사업 있죠. 재건축 사업은 아까 정비 기반 시설이 뭐로 바뀌어야 돼 이거? 양호로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 무슨 주택에 형광펜 돼 있어요? 그죠? 양호하고 공동주택을 주 대상으로 하는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재건축은 앞에 또 무슨 재건축이라고 써놨네? 공공재건축도 두 가지 밑에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기억 보시면 시장운수 등이나 주공 등이 하는 사업이다. 이것도 똑같죠? 누가 한대요? 시장운수 등이나 주공 등이 한대. 그런데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이면은 1.6배죠. 그러니까 1000세대면 그래도 1600세대 이상을 건설해서 공급을 하겠다. 거기 니은에 종전의 용적률, 토지 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영위자인 세대수 이상 그거를 100분의 160이라고 써놨을 건데 써놨죠? 누가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100분의 116 요거 160은 형광펜 해놓고 꼭 기억하셔야 돼.
100분의 160 해가지고 요거를 건설을 할 거. 다만 여기가 더 이상 뭐 기반시설을 더 설치를 못하면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이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대통령 영의정한 세대수는 100분의 얼마? 160 이상. 그래서 요 두 개만 추가된 거니까 프린트 드린 게 요거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노블량 건축물은 볼 거 없고 뒤로 넘기시면 특이한 게 거기 264에 노블량 건축물에서 체크했던 게 어떤 거냐면 264에 중간에 3번 있죠. 중간에 3번에 요거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하면 태어난 게 지금 현재 35년이 됐어요. 그럼 태어난 날부터 몇 년이 현재 지났어요? 35년. 근데 남은 기간이 40년까지 남은 기간이면 얼마 남은 거예요? 5년 남은 기간 동안 보수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20억. 신축하는 비용,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게 18억. 그럼 어느 게 더 난 거네? 신축하는 게 낫겠죠. 그런 건축물을 무슨 건축물이라 한다? 노후 불량 건축물 할 때 요 40년 정도는 기억 좀 해두세요. 40년은 남은 기간 동안 하는 거고 4번에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 시도 조례 가져가는 건축물에서 이게 안전진단이라는 거 하려면 최소 몇 년에서 몇 년? 20년 이상에서 30년 이하에서 조례 가져가는 거니까 시험에서는 조례는 못 내죠. 그러니까 범위는 기억하셔야 돼. 몇 년에서 몇 년? 20년에서 30년 이하 범위에서 그 사이가 기간이 도래하면 안전진단 해볼 수 있고 안전진단 결과 무너질 우려가 있다 판정이 되면 걔는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그런 애가 이 단지 안에 3분의 2 이상이 되면 구역정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윤 당선인께서 30년 이상 되면 안전진단 안 하고 그냥 해버리려잖아. 재건축 활성화 해주겠다고. 근데 그게 법으로 바뀌어가지고 시행이 돼서 우리 시험 10월달 29일인가요? 그 전에 실시가 되면 그때는 제가 이거 바꿔서 외우세요라고 할 건데 이게 법이 바로 바뀌어서 바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뭐 1년 뒤에 시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20년에서 몇 년 사이 그 사이에서 조례 가정한 기간이 도래했을 때 안전진단 할 수 있다. 했는데 통과됐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노후불량 건축물로 봐서 구역지정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서 9번으로 가볼게요. 오른쪽에 9번. 제가 아까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사업이 몇 개 있었죠? 사업이 몇 개? 3개인데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라고 하는 사업은 몇 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나오는 거. 2개. 어디하고 어디?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 얘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나오잖아요. 근데 재건축은 지상권자 나올 일이 없댔잖아. 건물하고 부속 토지 같이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진 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무슨 사업일 때? 재건축. 그래서 그거만 기억하셔도 돼. 됐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정비 사업 할 때 여기 아까 주택공사 등은 아까 제가 누구 포함한 거라고 그랬죠? 주택공사랑 지방공사 줄여서 주공 등이라고 그랬어요. 조합이 작성하는 거 정관, 토지 등 소유자 자치적으로 만든 뭐라고 그러죠? 규약. 이따 공공이 작성하는 걸 규정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사업 대부분 누가 하냐면 조합이 하죠. 조합이 작성하는 게 뭔데? 그러니까 정관 등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계획 및 구역이라고 됐으니까 구역 먼저 지정하라는 얘기예요? 계획부터 짜라는 얘기예요? 계획부터 짜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계획을 아까 정비, 기본계획. 자, 여기 보세요. 프린트 1페이지 밑에 있는 거니까 여기 보세요. 자, 여기 해당 도시의 기본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상 경관에 저촉되는 건축물이 노후불량인데 이게 밀집이 된 지역이 막 있어. 그럼 이거를 우리 무슨 사업 해야 한다고 그랬죠? 정비사업. 정비사업을 할 때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도시에서 방향 잡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정비기본계획. 이걸 짜서 예정구역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정비계획 짜서 구역 지정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구체적 사업계획이 뭐죠? 구체적 건축계획은? 그럼 세 개 중에 어디에다가 지구 단위 넣으라고 그랬죠? 아까? 정비계획. 안 지웠어. 왜? 지구 단위가 어디다 넣어놨어요? 정비계획. 그럼 여기서 이거 다 누가 짜야 되냐면 이분이 짜야지. 이분이 누구예요? 특광, 특특, 시군. 그래서 누가 짜요? 그러면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얘도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얘도 누구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예요. 원칙이. 그런데
기본 계획을 짜라고 이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제일 바쁜 사람 누구 것 같으세요? 짧게 제일 많은 사람. 특별시가 정비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광주가 많을까 서울이 많을까? 그렇죠. 광주광역시보다는 서울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지. 근데 여기서 짧게 별로 없는 애는 누구라고? 아, 군수. 맨날 군고구마 구워 먹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넌 빠져라. 너 누구 지워버려야지.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은 특광 특특 시장만 짠다는 거 머릿속에 꼭 넣어놔야 되고, 이 시장이 짜고 그 다음에 이 정비 계획 수립식이 도래하면 특광 특특 시장공사가 지가 짜서 지가 지정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여기서 제일 바쁜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제일 바빠서. 특별시장은 밑에 누구 있죠? 구청장. 광역시는 구청장하고 군수. 기억이 안 날까봐 요거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 제가 쓴 거예요. 그럼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는 이분이 정비기본계획 짜서 정비구역 정비구역장 할 수 있는데, 야, 이게 서울이 25개 군데 서울시장이 하려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밑에 있는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구청장. 그리고 광역시는 구청장도 있고 광역시에 뭐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군수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광역시 군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정비계획을 짤 수는 있어요. 근데 지정 권한은 없으니까 윗사람한테 지정해달라고 해야 되죠. 그럼 화살표가 누구한테 가야 돼? 특광. 그래서 광역시장, 특별시장한테 지정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청이 들어오든 본인이 직접 하든 이 사람은 지자체장이죠. 그럼 지자체에다가 두는 심의기구 이름을 뭐라 불렀었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럼 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거쳐 지정을 딱 했어요. 근데 여기 아까 뭐 넣어놨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구단위계획 넣어놨으니 정비구역이 지정된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옷이 된 것으로 봐요. 근데 지구단위계획 또 짜야 돼요? 이미 여기다 짰어? 그러니까 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계획 결정옷으로 보겠다라는 특례 규정이 나온 거야. 그리고 지정되는 순간 달동네는 아까 몇 종 일반적으로 보는데 2종 일반인데 아까 수용하고 관리 처분은 어마어마하게 줘야 되죠. 몇 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인데 아까 준주거로 바뀌는 땅이 있었어. 임대주택 몇 세대? 200세대 이상 지면 준주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원래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짜야 되는데 어디가 짧게 많아서 특광이 많아서 구청장, 광역시 군수잖아요. 그 사람을 요렇게 불러요. 그러면 요 사람은 이제부터 한꺼번에 부를 때 네 글자로 입안권자. 정비계획의 무슨 권자? 입안권자. 정비구역 지정권자라고 그래요. 그럼 입안권자랑 지정권자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네. 그죠? 요거. 요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구청장은 계획은 짜지만 지정 못하니까 지정해달라고 뭐 하는 거야? 요청해야 돼. 신청해야 되는 거야. 그거 한 차이점이다. 그거만 기억해도 교과서 안 봐도 돼요. 대신에 방향을 잡는 얘는 몇 년 단위로 짜야 된다. 10년 단위로 짜는데 그냥 옛날에 얘네들 짜니까 어떤 서울시는 서울시 남대로 가고 부산대로 가고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방침을 주겠대. 그 정부가 준 방침을 정비 기본 방침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기억할 거는 누가 짠다는 얘기죠? 국가니까 어느 분이겠네? 국장이. 그럼 이제부터 정비 기본 계획 짜면 누구한테 보고 드려야겠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국장이 직접 사업을 하거나 뭐를 지정하고 이런 건 없어. 국장한테 뭐는 드려야 돼? 보고 드리세 들어본 거 같죠? 그래서 구역 지정됐다, 계획이 됐다 그러면 일단 고시한 다음에 보고 드리고 열람시키랬죠. 그래서 고시 보고 열람했었는데 괜찮아. 제가 하라는 것까지만 해요. 이제 쓸데없는 거 안 할 테니까 요것만이라도 하면 일단은 앞 단계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정비 기본 계획은 현재 누구는 안 짠다. 군수 없다고 그랬죠? 몇 년 단위로 방향 잡아요? 최소한 5년마다 한 번씩 뭐는 해주셔야 돼. 타당성 검토해야죠. 타당성 검토한 다음에 여기 급수가 제일 낮은 사람 누굽니까? 그러면 누구? 시장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시 있죠. 그건 대도시인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요 도지사한테 뭐 받아야 돼? 승인. 그리고 마지막에 국장한테 뭐 드리라고? 보고 드려야죠. 방침에 맞게 짰는지 확인시켜야 되니까. 근데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인구가 50만도 안 돼요. 50만도 안 되는 임의의 그런 지역은 임의적 수립이라고 그래서 원래는 의무적으로 다 짜되 인구가 얼마도 안 되면 50만 미만일 때는 무슨 수립이라고 그래요? 임의적 수립이라고 그래요. 거기 교과서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 270페이지에 있어요. 이 그림에. 하나 더 할게요. 제가 공법에서 공람이란 말 나오면 다 며칠 이상?
14 이상인데 정관장 홍삼 그랬는데 30일짜리 있었죠. 정관장 할 때 정이 뭐죠? 정비계획. 관이 뭐지? 관리처분계획. 그 둘만 홍삼. 30일 이상이 돼서 그 두 개만 30일 이상이고 나머지는 다 며칠? 14일 이상. 그래서 정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원래는 공람기간 다 며칠 이상인데 근데 정비계획은 며칠 이상? 30일 이상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을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제가 썼던 거 기억나는지 보세요. 특, 광, 특, 시장 군수가 짜서 특광, 특시장 군수가 지금 했죠. 근데 구청장 등도 위반할 수는 있죠. 그래서 여기는 특광, 특시장 군수가 하는 건데 여기 있어. 구청장 등은 누구에게 지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특광에게 지정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여기다가 무슨 계획 넣어놨네. 그래서 요걸 갖고 지정 신청을 했으면 뭐 거쳐야 되죠? 심의. 심의 거쳐 지정되는 순간 지구 단위계 구역에다가 뭐까지 결정된 거로 보겠다. 계획까지. 그래서 구역에다 계획까지 결정고시로 간주하는데 거꾸로도 됩니까? 네. 지구 단위계획에다가 정비할 거 포함하면 그 구역은 곧 지구 단위계 구역이 되고 지구 단위계 구역도 정비계획 되는 것도 똑같다. 양쪽 다.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운 건데 요거 한 번만 제대로 딱 해두면 안 헷갈려요. 요게. 그럼 해볼게요. 지워야지. 다시 할게요. 우리 심하잖아. 심하. 마음만 심하지 지금. 정비 기본계획 먼저 짜고 정비계획 짜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는 거 3단계예요. 근데 뭐 보고 짠다 그랬죠? 정비 기본계획? 정비 기본 방침. 걔는 10년마다 짜고 5년마다 탕송부터 하는 거 보고 얘가 짜는 거야. 그럼 정비 기본계획 누가 짜요? 그럼 누가? 특광, 특, 시장이. 누구 빠진다. 그 여기서 급수 제일 낮은 애,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누구한테 승인 얻고? 도지사. 몇 년 단위로? 5년마다 탕송부터 하고 누구한테 보고 드리면 끝나요? 그것도 보고 드려야 돼. 근데 공람기간은 얘는 며칠 이상? 14일 이상인데 정비계획은 며칠 이상? 30일 이상 준대요. 공람기간을. 해지할 때도 같습니다. 그럼 정비계획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 같은 사람이에요. 원래. 누구로? 특광, 특, 시장, 군수로. 근데 정비계획은 누구도 짤 수 있게 해주겠다. 구청장하고 광역시의 군수. 걔네는 위반을 할 수 있죠. 근데 지정은 못하니까 특광에게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신청하는 거야. 요청이란 말 쓰는 건 행정청이라서 요청이란 말 쓰는데 신청이란 말도 써요. 그래서 그거 하나 일단 잡아놓으면 어려운 건 없어. 근데 여기서 구체적 건축계획이 어디라서 여기 뭐 들어있다는 거 까먹으면 안 되고 지구단위 얘는 이미 들어있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짜야 된다 이런 표현은 틀린 거예요. 구역이 지정됐다는 것 자체가 정비계획에서 짰는데 뭘 또 짜냐. 정비계획에 들어있다라는 걸 알아야 틀렸는 얘기 나오지. 그래서 그거까지가 일단 3단계 규정이니까 요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요거 하나 보고 갈게요. 아까 방침이라는 건 정부가 줘야죠. 정부가 줘야 되니까 어느 분이 나와야 돼? 그죠. 국장이 10년마다 짜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할 때 요 내용에 보시면 정비 어떻게 하겠다라는 국가 정책 방향하고 야 정비 기본계획 이렇게 짜라고 방침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고 짰으니까 이분한테 보고 드려야지. 국장한테 승인 얻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정비법에는 국장 안 나오셔요. 보고만 받거나 기준만 제시하지 뭐 승인을 얻는다거나 국장이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막 국가계 관련되면 국장이 한다는 거 하면 흔들려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흔들리면 돼. 그러니까 국장은 뭐만 받는다. 보고만 받고 왜 보고받아? 뭐 줬으니까. 기준 줬으니까. 그 정도만 하시면 돼. 그래서 문제 낼 때 전체적인 내 그림 흐름 잡아볼게요. 네. 자, 순서대로 해볼게요. 정비기본계획하고 여기 계획 몇 개 나온다 잠깐? 4개. 도시개발법은? 그거만 해도 공부 진짜 많이 된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1년을 공부했는데 그거 못해요. 왜 못하냐면 그걸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디가 더 복잡하다는 거 정도만 아세요? 정비사업이. 정비사업이 복잡하니까 얘는 정비기본계획 짜서 정비계획 짠 다음에 구역 지정이 됐어요. 순서가 5인분, 6인분, 4인분. 4인분, 관시. 이 순서대로만 가면 돼요. 자, 구역이 지정됐을 때 사업이 몇 개예요? 그럼 사업이 몇 개? 사업이 몇 개? 4개 누구야? 발본색원 할 겁니다. 이제. 사업 3개죠. 그 못 살아, 달동네, 극히어락. 이거 뭐예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구역 지정되자마자 뭐부터 구성해야 돼? 추진위원회 있어요. 추진위원회. 얼마 동의 아까 얻으랬어요. 거봐, 이게 되잖아. 이게 맨 처음엔 안 되는데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약간 단어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심화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안 하고 제가 아까처럼 했잖아요. 다음 주에 안 와요. 안 오는 이유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으니까. 그럼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 다음에 걔네가 조합 설립을 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 부르지? 얘가 실시계획자야 되는데 여기는 사업이 세 개라. 아이, 그럼 못 알아듣지 않냐. 그래서 사업 시행계획. 그럼 요거 아까 조감도 봤죠? 그거 이렇게 해서 이 아파트 이렇게 만들 테니까 이거 다 인가해주면 우리 이렇게 진행할게요 라고 인가 신청을 하는 거야. 인가 신청을 했더니 인가 떨어졌네. 그럼 니네 몇 평 받을래? 라고 통지해줘야죠. 그래서 인가 고시 나면 120일 안에 통지서를 보내. 통삼육 들어봤지? 됐어요.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사이에서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정해지면 그 기간 안에 아파트 분양 신청하러 가야 되는데 신청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했다가 난 안 할래. 처리하는 사람도 있어. 분양 대상 신청이 못하는 사람은 우리 투기관리지구에서는 5년 안에 못하거든요.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건 실무 나가서 이거 실무에 되게 많이 도움되거든요. 지금 배울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근데 실무 나가잖아요. 온통 이거 물어봐요. 근데 내 입에서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나와. 사업 있는데 그 뭐지? 이게 안 나오는 이유가 내가 써먹지 않아서 그래요. 실시인가 뭔가 있었는데 사업이 세 개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단어가 생각이 나겠냐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때 내가 아파트를 받고 싶어. 그럼 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돼야 아파트를 받을 수 있어요? 조합원이 되려면 뭘 사야 돼요? 여러분 중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사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서 아파트 받을 수 있어요를 설명해야 될 사람인데 여기가 재개발구역이냐 재건축구역이냐에 따라 달라졌잖아요. 재개발구역에서는 땅만 사도 되나? 네, 토지 소유자는 조합원이야. 토지 등 소유자니까. 근데 문제가 재건축은 땅만 사면 인생 헛살게 되는 거예요. 재건축은 건축물하고 부속토지 같이 갖고 있어야 토지 등 소유자고 그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얘는 청산 대상이니까 나중에 돈 받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매도 청구 들어와요. 그러니까 토지만 가진 사람, 건물만 가진 사람한테는 재건축은 매도 청구 해버린다고. 그럼 내가 중개를 할 지역이 재개발 구역인 거예요. 땅이 지금 현재 사겠다고 온 사람이 있어. 나 중개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지. 해주는데 이걸 옛날에 악용해가지고 아파트 받으려고 해서 애들이 쪼개놨어, 막 이걸. 땅을 쪼개가지고 한 평짜리도 있어요. 그것도 주니까 이거는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 기본계획 조례에다가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주겠다고 돼 있어요. 면적이,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27평. 근데 2평짜리가 나왔어. 이거 중개하시면 안 돼요. 네, 분양 대상에서 제외돼 버리거든. 그 자가 이 제외된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 나가면 다 쓰는 표현인데 법상에서는 그냥 저렇게 딱 정해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우는 거야, 그냥. 실컷 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자격증 따고 나면 공법책은 불태워버렸고 다시 보려니까 볼 수가 없잖아. 다 거기다 당근에다가 올리잖아요. 다. 당근에다 올려가지고 그래도 한 500원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두꺼워서 만 원 받을 수 있어.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서로 살려고 하니까. 근데 민법하고 개론책 안 사요. 공법책에 살려고 그래. 왜? 다들 불태웠거든. 불태워놨기 때문에 당근 가면 막 금방 소진돼요. 이 공법책은. 당근 알아요? 당근 알아? 그럼 여기 안 받기로 한 애들은 돈 줘서 내보낼 거니까 청산하는 거야. 언제 청산할 건데? 라고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럼 일단 자체하고 요 통, 3, 요 연장해서 3, 6, 2, 20일 연장할 수 있죠. 요 기간이 만료됐어요. 만료된 날 기준으로 이제 다 끝났죠. 이제 설계해야 돼. A는 어디가, B는 어디가 설계해야 하는 거를 요거 뭐라 불러요? 관리처분. 현지계획이라고 안 하고 여기는 관리처분계획을 한다. 그럼 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날은 뭐가 끝나야 된다? 분양신청기간. 줄여서 이거를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길어서 분만일. 기준으로 분양 설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환지는 위지면, 토수리환 7가지를 종합 고려하는데 이 건물 철거한 다음에 여기다 다시 건물 짓는 거지. 그죠? 그럼 그 땅에다가 건물 다시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101호 살았으니까 101호 들어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위치는 안 따져요. 그리고 지목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지목 따지겠나 안 따지겠나? 안 따져요. 토지도 그 땅이죠. 술이 그 땅이잖아. 그러니까 위치도수 빼고 면리함만 봐요.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면적, 이용 상황, 환경을 종합 고려하여 관리처분 계획 짭니다. 요거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했는데 이 법은 다 시장공사한테 받는 거예요. 그럼 인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사업해도 좋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뭐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살고 있어서 나가라 그러면서 뭐 해야 돼? 철거해야지. 철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그럼 언제? 관리처분 인가고시인데 사업시 인가고시라고 자꾸 꼬시는 거예요. 언제 철거 들어가요? 그럼 언제? 관리처분 인가고시 떨어지면 플랜카드 붙어서 이주비 지급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써 있어요. 공사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시공자가 철거하니 거니까 사용 수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사용 수익이 정지되는 시기는 그럼 언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 요때부터 사용 수익 정지가 돼서 30개월 동안 공사가 다 돼서 준공인가 떨어졌어요. 공사 완료돼서. 준공인가 받고 난 다음에 환지 처분하는 것처럼 소유권 처분해 줘야 되죠. 얘는 소유권 뭐라고 그래? 이전고시 그래. 그래서 소유권 이전고시 오늘 했으면 오늘 밤 땡 치면서 무슨 날 돼? 다음날 소유권 확정되고 더 받고 덜 받은 사람 있어. 나 옛날에 갖고 있던 집이 3억짜리인데 나 4억짜리 아파트 신청했다. 그럼 나 얼마 내야 돼요? 1억 내야 되니까 얘는 뺏어와야죠. 부당 이득 받는 거 징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청산이라는 거 하는데 확정된 날이 어느 날이네? 그럼 다음 날부터 권리 행사를 안 하고 5년간 자빠져 자면 계속 재우라고 그랬죠. 소멸시효 된댔잖아. 소멸시효 몇 년? 그리고 환지 등기는 환자 학원 실사일인데 여기는 뭐예요? 지체 없이. 분양 등기는 지체 없이 하겠다. 그래서 이게 끝나는데 그 과정상에서 순서가 여기 뒤에 순서는 의미 없고요. 요 정도는 알지. 사, 인, 분, 관. 시작이라는 건 기억하셔야 돼. 시작은 언제예요? 그럼 언제? 관리처분 인가고시. 요때 철거 들어가니까 사용수익이 뭐 된다? 정지되니까 임차인 권리관계 해소해야 되죠. 임차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나 돈 주세요라고 그랬는데 얘가 보증금을 안 주면 시행자 찾아가서 금전만 원 청구하고 금전만 원에 따라 얘 내보냈으니까 사업한 다음에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한테 구상권 행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순서 정도만 일단 머릿속에 잡아둬도 책이 좀 잘 익히는데 세 가지 사업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이 되는 게 뭐죠? 돈이 제일 많이 되는 거. 달동네에서 참 많이 되겠다. 재건축이잖아. 그럼 재건축은 서로 하려고 막 난리도 아닐 거 아니에요. 못하게 하려면은 무너질 우려가 있는지 판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재건축에서는 이거 통과가 안 되면 못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한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꼭 공부하셔야 돼. 그럼 안전진단은 언제 해야 되냐? 보세요. 이 순서상에서 어디가 안전진단이 들어가야 되는지 잘 봐야 돼요.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통과가 안 되면 왜 지정했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역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 짜야 되죠? 정비계획을 짜려고 했는데 안전진단 통과가 되고 나서 짜는 게 맞죠?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지금 정해져 있어요. 이 시기가 이렇게 도래했네? 도래했어. 그럼 누가? 그렇죠. 그럼 입안권자가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해봐야 돼요. 그럼 안전진단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글자로? 입안권자예요. 그럼 입안권자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통과가 됐다. A, B, C, D, E 5개 등급 중에 대라고 그랬죠. 대. D등급하고 2등급이 됐을 때 통과가 되는 거고 A, B, C는 불통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진행하는 건데 절차상에서 단독 문제로 낼 수 있는 게 안전진단이라서 안전진단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네. 안전진단은 누가 해요? 그럼 누구? 그럼 결정도 누가 해야 돼? 입안권자가 하는 거야. 그래야 결정이 되고 여기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정비계획을 짜서 구역 지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진단은 어디 있냐면 277페이지 6번 있죠. 거기 잠깐 쉬었다가 그 6번에 안전진단은 자주 나오니까 제가 프린트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잠깐만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